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존 생각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 안 맞나도 생각해 보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발음을 몰라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붙이는 말이 여기 첨가하는 말이 그거죠. 당신이 직접 소리를 낼 수 없으면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꼭 발음을 직접 소리 내는 연습을 하세요라고 하죠. 직접 소리 낼 줄 알아야 귀가 들린다.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떤 과학적 근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소리를 들을 줄 알면 당연히 그 말의 소리의 음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청각에만 이상이 없으면 그가 말을 못해서 수화를 할지 모르겠으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청각에 이상이 있으면요, 어떤 경우도 말을 배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에서는 청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왜 소리를 들으면 언어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 근거가 돼요. 그래, 이런 발음을 몰라서란 말은 대개 근거가 없다 봐야죠. 그러니까 직감으로 얘기하는 거라 봐야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근거는 없고 본인의 어떠한 직감이 그렇게 뭐 학문적인 어떤 결과도 없이 그냥 막 이걸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막 말하는 겁니다. 직거래되는 겁니다. 사실은 연음을 알아요. 이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음에 거의 목을 맨다고 할까요? 그렇죠. 예, 연음이 뭐가 공칙인 것처럼. 물론 연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연음 때문에 못 들었다는 얘기 들으면 정말 100만 분의 1 정도의 노또 볶음처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넘어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발음을 알고 단어도 알고 연음도 아는데 이제 안 들려. 억양을 알아야겠구나. 여기까지 갑니다. 억양을 알아야겠다. 자, 이제는 거기서 억양까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길어지잖아요. 몸이 기니까 이 그것을 길게 들어야 한다까지 나가죠. 나중에는 어떻게 나갈까요? 길게 들어야 된다를 이제 하면 억양까지 해야 되니까 전체를 다 이제 암기해야 되나요? 이걸요? 문장을 다? 참 고통스럽죠? 그리고 길게 들으면 들을수록 기 문장을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두뇌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 게 너무 많죠? 발음도 알고 연음도 알고 억양도 알고 길게 잊지 말고 길게 연결해야 되니까 다 앞에 있는 것도 까먹지 기억해야 되고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말하는 거 설마 여러분 중에 길게 듣고 있는 분도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억양을 서울을 쓰나요? 경상도 쓰나요? 전라도를 쓰나요? 억양이 다르죠. 다 다릅니다. 제가 서울을 쓰든 경상도 전라도 쓰든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억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듣기에 잘못된 방법이 바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에요. 맞춤화가 뭐죠? 딱 맞춰 하는 거예요. 서울말씨에 뭐뭐뭐뭐. 그리고 안 들리면 연음이니까 연음을 암기. 맞추는 거죠. 딱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을 하는 거예요. 억양도 맞춤형. 그럼 서울형 억양이 아닌 다른 억양은 다 틀린 거가 돼버려요.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야, 그거 해도 억양까지 해도 안 들리니까 이제 길게 들어야 억양까지 들어가고 이제 전체를 들어야 된다는 등 뭐 이상한 얘기까지 들어가죠. 근데 말이 끊어지지 않고 엄청나게 뭐 4줄, 10줄, 7줄 나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듣기 잘못된 방법은 바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이에요. 이거를 제시하는 건 물론 여러분들의 강사겠죠. 근데 영어 강사들이 뭐가 없냐면 과학적 지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전에 배웠던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웠던 그대로 1950년대 하던 거를 발음, 연음, 억양 그때도 있었어요. 이거요. 제가 아예 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바로 일반화예요. 일반화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외국인이 발음을 하는데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곧 사실 어티메이션, 최적화되어 있는 겁니다. 단어의 발음이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조금만 들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어민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듣냐면 발음을 좀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연음까지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음을 쓰지 않는 사람 또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나오면 여러분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 이 사람 발음이 약간 구려. 또는 이 사람은 약간 변두리 살았나 봐 하면서 어떤 지역적 차별이나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강사들 전 많이 보거든요. 그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가 바보인 거를 못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게 전부인 거죠. 자기가 만났던 사람이 전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던 사람들은 호주 영어 하면 되게 이상하게 느끼지만 호주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 영어 하면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죠. 구역질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지역마다. 예?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그런 어떤 인종차별적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결국 문제다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인도 사람 같은데 이분이 이제 테슬라 데이라고 있죠. 테슬라에서 하는 이제 공개 어 뭘까 청중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이분이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들어보시고 이분의 발음을 듣고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Let's use this intersection scenario to dive straight into how we do the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in Autopilot. So we are approaching this intersection from a side street, and we have to yield to all the crossing vehicles. Right as we are about to enter the intersection, the pedestrian on the other side of the intersection decides to cross the road without a crosswalk. Now, we need to yield to this pedestrian, yield to the vehicles from the right, and also understand the relation between the pedestrian and the vehicle on the other side of the intersection. It's a lot of these intra-object dependencies that we need to resolve in a quick glance. And humans are really good at this. We look at a scene, understand all the possible interactions, evaluate the most promising ones, and generally end up choosing a reasonable one. 자,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 수익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죠? 단어가 어렵진 않아요. 시나리오 아시죠? 인터섹션 시나리오. 네? 요거 약간 드라이브인데, 예,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스트레이트. 그 나머지 단어 좀 보세요. 오토파일럿이 그냥 그 자동차에 쓰이는 그냥 자동 환법 장치로 보시면 돼요. 어프로치는 접근하다. 인터섹션 아실 겁니다. 교차로. 그렇죠? 사이드 스트리트 옆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yield to란 말은 양보한다는 얘기고요. 크로싱 B 그러니까 가로지르는 차량이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예? 페데스트리언 이거 보행자죠. 보행자. 인터섹션의 다른 편에 보행자가 이제는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인도 없이 말이야. 크로스워크 없이 지금 우리들은 뭐가 필요하죠? 이 보행자에게 양보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에도 양보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우리는 관계를 이해해야 돼요. 이 보행자와 차량, 그렇죠? 인터섹션 한편에 있는 차량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내부의 그런 이 물체에 대한 그런 디펜던시 의존이란 거에 어떤 의존들이랄까요? 많은 의존들이 그래서 이게 쭉 나가는 문장이에요. 빠르게 본다는 얘기고. 자, 좀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요. 이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내용은 뭘까요?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이분의 말을 할 때 어떤 통역이 나와서 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설명하는데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앞에 있는 관정은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발음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연음도 뭐 거의 없다 봐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음. 억양도 좀 남달라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강사들이 말하는 게 다 이상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 영어 강사들 이상한 논리 속에선 원어민 발음이 커스터마이징 돼 있고 연음도 커스터마이징, 억양도 커스터마이징. 이게 정답이야. 이 정답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답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거지, 못 듣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언어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흑인이면 아무래도 혀가 두꺼워서 이 두께 때문에 발음이 좀 더 아무래도 굴러가는 소리가 더 나오고 뭉치는 소리가 더 나오고 백인일수록 발음이 더 정확하고 그런 거 있죠. 당연히 혀에 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것들까지 우리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냐 이거죠. 사투리 억양도 배울 기세를 학습하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어민 여러분이 서울 중산층 표준말을 발음으로 커스터마이징 한다면 연음도 억양도 서울 중산층으로 커스터마이징 돼 있으니 누군가 사투리 쓰거나 억양 이상하면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문제예요. 근데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학습이라는 게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학습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학습하면 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 10년 해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야 영어 이거 내가 학습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 야 강사가 제가 잘 가르쳐. 왜 잘 가르쳐? 아 얘가 짝짝 귀에 싹싹 들어오겠죠. 이게 다 커스터마이징이에요. 싹싹 들어온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언어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억양이나 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들을 땐 generation.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고 합시다. 일반화돼 있어요. 일반화란 뭡니까? optimization. 최적화됐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대충 말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말했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 두뇌가 갖고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 예측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사들이 얼마나 웃긴지 얘기 말씀드릴게요. 예측. 인간은 처음 죽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측하고 살아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회 설명이 뭔지 아세요? 예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차가 와요. 얘를 내가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얘가 좀 지나갈 때 놔둬야 되나 그렇죠? 보행자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빨간 이게 보니까 빨간 거 같은 크로스워크가 없는데 얘가 넘으려고 하네. 예측을 하죠. 예측을 잘못하면 사고 나는 거니까. 우리가 걸을 때 예측을 해요. 걸어갈 때 상대방 앞에 오면 내가 걸어간 데 오면 얘가 나한테 이쪽으로 올려나 이쪽으로 올려나 예측을 해요. 그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이 말하는 거 사실은 상대가 정확하게 듣는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다 예측이에요.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예측만 하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예측하는 것. 예측이라는 게 뭐죠? 완벽한 정보가 아니에요.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완벽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는데 누가 왔는데 이거 완벽하게 얘가 왼쪽으로 할 거라 확실해 라고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예측을 하거든요. 예측이라는 건 그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언어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어는 다 뭐하다? 불완전하다. 말하는 것도 불완전하다. 제가 말하는 발음이 과연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 시킨다는 건 뭐냐면 대충이야. 대충 맞는 거야. 이 정도 안에 들어가면 맞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정도 안에 들어가면 이건 맞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딱 맞지 않더라도 대충 이 정도 안에 카테고리 바운더리에 들어가면 이건 내가 인정. 이런 게 일반화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최적화가 돼야 돼요. 최적화는 뭘까요? 단어를 암기한다는 걸까요? 발음을 암기한다는 걸까요? 정확히 발음할 줄 알아야 되는 건가요? 정확한 발음은 또 뭔가요? 정의 내려보세요.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이 강사들 자체가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예요. 언어는 최적화되어 있어야 되지. 최적화란 말은 데이터량을 줄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데이터량을 줄인다는 것은 봐요. 모든 거를 정확히 다 들어야 알 수 있다가 아니에요. 대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대충 들어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뇌는 예측해서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죠. 근데 무슨 구문을 해서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는 이상한 선생님들 많죠. 구문을 해서 정확히 해석한다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 모든 언어에 대한 그 규칙을 성문 종합이나 뭐 이런 옛날에 배웠던 영어의 규칙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배우니까 똑같이 그러한 범위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예측을 하지 못하는 언어는 그 자체가 언어가 아니에요. 왜? 예측이 가능해야지만 우리 인간은 생존할 수 있어요. 언어는 생존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나 생존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이게 언어예요. 언어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배웠고 생존을 위해서 나온 건데 이거를 이것을 우리 뇌가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학습도 안 되어 있는 강사들이 마구잡이로 떠들어대면서 주어가 어떻고 동사가 어떻고 이 뜻이 어떻고 이거는 어떻게 쓰이고 외국에서 어떻게 쓰이고 이러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라도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서울에 살든 제주도에 살든 이것은 그냥 우리의 모국어예요. 100% 못 알아들어도 대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바로 일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강사들이 말하는 발음이 조금 낯설으면 이상한 취급하거나 연음 어쩌고저쩌고 여강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백나 이거다 10년 넘어도 계속 여러분들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듣기는 예측입니다. 그럼 예측은 뭡니까? 말씀드렸죠. 일반화 시켜라. 그리고 최적화돼야 된다. 그 이상은 말하지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만. 그러나 이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떠드는 겁니다. 지가 아는 대로. 이런 강사들이 퇴출돼야겠죠. 예, 뭣도 모르고 떠드는 강사들. 얘네들이 망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를. 학생들이 힘들어하죠.